여러분, 나이 들어서도 요양원 안 가고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이분들 그냥 운이 좋아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아니면 타고난 건강 덕분일까요? 물론 유전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과 건강 관리 방법입니다. 나이 들어도 집에서 잘 지내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뭔가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보약을 먹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요양원 걱정 없이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는 어르신들의 특별한 비법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 바로 걷기 습관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동네 한 바퀴 돌거나 집 안에서라도 계속 움직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특히 하체 근력이 유지되면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걸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발을 땅에 부드럽게 디디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기 몸에 맞는 속도로 걷는 게 핵심입니다. 하루에 30분 걷기가 어렵다면 10분씩 3번 나눠서 걸어도 됩니다. 걸으면서 팔을 크게 흔들면 상체 운동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걸으면 더 즐겁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나 추운 날은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라도 해보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 습관이 되면 몸이 스스로 걷고 싶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집 근처라도 한 바퀴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지만 이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자, 그럼 다음 비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 10분이라도 온몸을 쭉쭉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필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면서 몸을 깨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의자에 앉아 허리를 천천히 돌리거나 목을 좌우로 부드럽게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손을 머리 위로 쭉 올리고 옆으로 기울이는 동작은 허리와 옆구리 근육을 풀어줍니다. 다리를 뻗고 앉아 발끝을 잡으려는 동작도 유연성 향상에 도움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개운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 꾸준히 하면 허리 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너무 힘들지 않도록 본인 몸 상태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늘려야 근육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너무 무리해서 아픈 동작을 하면 오히려 근육이 놀랄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해 보세요. 스트레칭이 끝난 후에는 가볍게 몸을 털어주며 마무리합니다. 하루에 한 번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경험하면 스트레칭이 습관이 될 거예요. 단순한 걷기나 스트레칭도 좋지만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요가, 태극권, 실내 자전거, 가벼운 근력 운동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운동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할 수 있어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요가나 태극권은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줍니다. 실내 자전거는 무릎에 부담 없이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아령을 들고 팔을 들어 올리거나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도 좋습니다. 힘들지 않은 선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유지되고
신체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단,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본인의 체력에 맞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가벼운 준비 운동을 꼭 해줘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몸을 너무 혹사하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운동하면 더 신나고 활력이 생깁니다. 운동 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몸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맞는 운동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 알고 계시죠? 근육이 없으면 몸이 약해지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들고 활동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기, 생선, 두부, 계란, 콩 같은 단백질을 매 끼니 꼭 챙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고기 먹는 걸 꺼리시는데 적당히 먹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육류가 부담스럽다면 생선이나 두부, 계란으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닭고기나 생선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이 소화도 잘 됩니다.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도 단백질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근육이 유지되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식사 때마다 단백질 반찬을 하나씩 넣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너무 기름진 음식보다는 구운 것, 찐 것 위주로 먹는 게 건강에 더 좋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건강이 달라질 겁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단백질 섭취 절대 빼놓지 마세요. 자, 다음으로는 채소와 과일의 중요성을 알아볼까요?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서 변비나 위장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채소와 과일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장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색깔이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합니다. 초록색 채소는 항산화 효과가 있고 빨간색, 주황색 채소는 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일도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 섭취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하며 신선한 과일을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나나, 사과, 귤 같은 과일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추천합니다. 채소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국이나 반찬으로 조리해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먹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칠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식사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건강한 노인분들을 보면 과식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식사량이 중요합니다. 과식하면 위에 부담이 가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먹으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는 것입니다. 너무 배부르지 않게 딱 기분 좋을 정도로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가볍게 먹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숙면에도 도움됩니다. 음식을 너무 빨리 먹지 말고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밥과 반찬을 골고루 먹고 기름진 음식은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간식을 많이 먹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만약 간식을 먹고 싶다면 견과류나 요거트 같은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세요. 식사량을 잘 조절하면 몸이 편안해지고 건강이 좋아질 겁니다. 하루 한 끼라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자,
다음은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어르신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잠을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에 맞춰 움직이기 때문에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면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매일 밤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불면증을 예방하려면 너무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을 줄여야 합니다. 빛이 너무 강하면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방해받아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너무 두꺼운 이불보다는 가볍고 편안한 이불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시간에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책을 읽거나 가벼운 명상을 하면서 몸을 이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면 낮 동안의 피로가 덜하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하루만 늦게 자도 다음날 피곤함이 쌓이고 면역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기억력과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으로 낮잠을 어떻게 자야 건강에 좋은지 알아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낮잠을 즐기지만 낮잠도 적당히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오히려 밤에 잠이 안 와서 생활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낮잠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입니다. 짧게 자면 뇌가 개운해지고 오후에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잘 때는 너무 어둡지 않은 곳에서 가볍게 눕는 것이 좋습니다. 소파에 기대서 잠깐 눈을 감는 것도 뇌를 쉬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늦은 오후에 자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낮잠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을 잘 활용하면 집중력과 기분이 좋아지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매일 너무 긴 낮잠을 자면 밤잠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적당한 낮잠 습관을 만들면 오후에도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낮잠을 너무 오래 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음으로 저녁에는 어떤 음식을 피해야 숙면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 녹차, 초콜릿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몸을 각성시키는 작용을 해서 밤에 쉽게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일부 사람들은 저녁 늦게 먹은 맵거나 기름진 음식이 위산 역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야식으로 라면이나 튀긴 음식을 먹으면 위가 부담을 느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은 너무 늦지 않게 먹고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수면을 돕는 음식으로는 바나나, 따뜻한 우유, 견과류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숙면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한 우유는 몸을 편안하게 해주어 쉽게 잠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견과류에는 멜라토닌이 포함되어 있어 수면 유도에 효과적입니다. 저녁에는 너무 배부르지 않게 가볍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는 물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전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위해 저녁 식단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부터 저녁 식사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숙면의 질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어르신들을 보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긴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데 외로움은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감이 생기고 기억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전화나 영상 통화라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옛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랜만에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렇게 간단한 인사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면 더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대화하는 습관이 있으면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가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가까운 친구가 없다면 이웃이나 지역 모임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바로 떠오르는 친구에게 한 통의 안부 전화 어떨까요? 자, 다음은 친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활력이 떨어지고 무료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동호회나 모임을 통해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노래, 춤, 등산, 그림, 독서 등 관심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서 친구도 사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지역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으니 가까운 곳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가지 활동을 꾸준히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더 젊어집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웃을 일이 많아지고 삶이 더 즐거워집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면 매일 기대되는 일정이 생겨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용기 내면 더 행복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활동적인 모임이 부담스럽다면 독서 모임이나 바둑 모임처럼 차분한 모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심 있는 활동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제는 봉사활동이 건강에 좋은 이유를 알아볼까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 중에는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남을 돕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지역 복지관, 교회, 사찰, 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활동, 정리정돈을 돕는 활동 등 몸이 힘들지 않은 봉사도 많습니다. 봉사활동이 부담스럽다면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은 뇌 건강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취미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무엇이든 관심 있는 일을 꾸준히 하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한 가지 자신이 즐거워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까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은 마음가짐부터 다릅니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는 크게 차이 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건강이 좋아집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좋았던 일을 떠올리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구나.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족이 옆에 있다는 것,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짜증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방법입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덕분에 행복하다 같은 말을 자주 해보세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자신의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자, 다음은 걱정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몸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고민이 생겼을 때 한숨부터 쉬기보다는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그냥 흘려보내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걱정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기분을 전환하는 게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기분을 바꿔보세요.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라고 다짐해 보세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면 머릿속이 가벼워지고 몸도 더 건강해집니다. 내일의 걱정보다는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웃음이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를 알아볼까요? 웃음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실제로 많이 웃는 사람은 면역력이 강하고 병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웃을 때 나오는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웃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얼굴 근육을 자주 사용하면 동안처럼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하루에 몇 번씩 크게 웃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TV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머 있는 책을 읽어보세요. 친구들과 농담을 나누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웃을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웃음은 억지로라도 지으면 진짜 웃음이 된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고 활짝 웃어보는 것도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감사한 일을 떠올리면서 웃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웃음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약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한 번 크게 웃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병원을 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은 병원을 멀리하지만 정기 검진은 절대 빼먹지 않습니다. 병이 생긴 후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꾸준히 체크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병들도 조기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습니다. 치과 검진도 중요합니다. 치아 건강이 전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력이 나빠지거나 귀가 잘 안 들린다면 바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가 나쁘지 않더라도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픈 데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검진을 받을 때는 의사에게 궁금한 점을 미리 정리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검진 결과가 좋다면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삼으면 됩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예방할 수 있는 병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도 올해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작은 증상도 그냥 넘기지 않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노인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작은 병이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때 알아채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진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몸에 이상이 생기면 초기에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뛴다면 심장 건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어지럽거나 머리가 맑지 않다면 혈압이나 혈당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배가 자주 아프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위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도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증상이더라도 몇 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참으면 낫겠지라는 생각은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검진을 받더라도 중간중간 몸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약을 현명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약을 과하게 먹으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은 약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꼭 필요한 것만 복용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도 오랜 기간 먹어야 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해서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제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도 과다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맞춰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약을 먹고 어지러움이나 속 쓰림 같은 부작용이 생기면 바로 의사에게 상담해야 합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증상이라면 약 대신 따뜻한 차나 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약은 절대 임의로 끊지 말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약 없이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건강 관리다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요양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6가지 비법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서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적당한 식사량을 유지하는 것. 세 번째는 잠을 규칙적으로 자고 낮잠은 짧게, 저녁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 네 번째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외로움을 피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 다섯 번째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 마지막 여섯 번째는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고 작은 증상도 그냥 넘기지 않는 것. 이 여섯 가지를 실천하면 요양원 걱정 없이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중에서 가장 실천하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있는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주변에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